그 오세훈의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인가요? 네. 그 주택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다른 분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게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울시 예. SH공사에서 이제 짓는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거기에 그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거기에 134가구에 해당되는 세대가 보증금을 경매에 들어가니까 네.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청년들이군요, 그분들이. 134가구 예. 238억인데 네. 대상이 대부분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어떻게든 뭐 자가는 아니래도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좀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을 마련하려고 네. 임대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네네. 사실상 이제 이게 전세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이런 이제 그 피해를 낳게 한 게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네. 실책에 기인한 측면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청년 안심주택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청년들이 이런 뭔가 사고가 생겨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전 재산이죠. 예, 그런 네. 그 재산에 대해서 이게 또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심해서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려면 이제 이 보증보험, 임대보증보험 네, 이런 보증보험. 게 확실히 있어야 그렇죠. 이렇게 사고가 생겨도 보험에서. 보험을 통해서 이제 네.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보험도 없고 그냥 뭐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 뭐 이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떼일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 떼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재당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이제 변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 청년들은 네.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죠. 자신들의 전 재산이 네. 다 떼일 위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청년 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 불안주택이다. 불안주택이 제가 이제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임대보증보험이 보다 더 이제 그 제도적으로 네. 확실하게 이게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네네. 그 보험이 가입된 걸 확인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임대차 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 생각하면 즉시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부여가 돼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예. 이렇게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 놓인 청년들 세대가 네. 지금 3천 세대가 서울만 해도 그렇게 넘는다는 많아요. 거예요. 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들끼리 이제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항의 이제 농성도 하고 네네.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지금 나섰는데요. 보다 더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많이 세우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치 청년 안심주택에 서울시가 마치 좋은 일을 막 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는 그걸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네요. 네. 그럼 정책을 제대로 안 하는 거네요, 오세훈 그러니까 시장. 말로는 그럴듯하게 네. 청년 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의 이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상은 이 많은 청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 실패고요. 네네. 분명하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피해 구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적극적으로 세워서 내놔야 됩니다. 지금 이 청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당장 나앉게 생겼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황당하네. 이런 일들을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시민들이 이게 말만 번지르하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냥 피해를 더 만들어내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한 주도 어쨌든 또 바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네, 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의원님? 지금 이제 특위 회의를 네. 계속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맞아요. 이 사람들이 CCTV에 의해서 지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간담회에서 네. 내란 쪽지 문건을 받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 그리고 뭐 멀리서 봤다. 뭐 이런 사실상 CCTV로 확인된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 위증을 했다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내란 안가 사인방. 해동. 네. 네, 네. 맞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한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뭐 네. 거기에 이제 뭐 법률 비서관이 네. 있는데 어쨌든 이 내란 안가 사인방의 해동에 관해서 음. 그걸 내란 다음 날에 이 윤석열 정권의 최대 법률가 권력 실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연말에 친목 모임으로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모였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의 안가에서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주장이죠.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이자들이 서서히 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백히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네네. 조치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특위에서 검토 중이고 이제 네. 조만간 가시적인 그런 이제 행동으로 네. 옮길 예정입니다. 뭐 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테러 대책위 맞아요. 테러 대책 위원장이시죠 또. 우리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에 물론 이제 어느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네. 김건희 씨가 뭐 이재명 뭐 암살할 사람을 모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측근들의 증언이 네네. 녹취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김상민 국정원장 특보 법률특보가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아니다 이러면서 뭐 커트칼로 했다. 네네네. 커트칼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살상무기로 정말 경동맥을 깊숙이 찌르려고 그렇게 맞아요. 의도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정말 아주 엄청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사안이다라는 사실상의 허위 보고서를 낸 네네.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국정원의 책임이 없느냐. 뭐 그런 여러 부분에 관해서 좀 챙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